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프라임버퍼관에서 승진협박 강의하고 있는 박주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사실 승진 시험을 치고 좀 해설 강의를 빠르게 찍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좀 이런저런 일정이 좀 겹쳐가지고 좀 늦게 해설 강의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도 우리 이제 저저번 주 금요일 날 있었던 헌법 승진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뜬금없이 제가 이제 여기 요걸 하나 띄워놨어요. 여러분 지금 전자칠판이거든요. 전자칠판인데 제가 보니까 이제 이 뭔가 이런 거는 전자칠판을 찍긴 해야겠어요. 이게 이제 제가 칠판에 싸가지고 쏜 건데 제가 유튜브 화면 캡처해 왔는데 되게 흐릿하더라고요. 뜬금없이 왜 꺼내왔냐면 제가 이제 이게 이렇게 작년에 올해 승진 대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OT 영상이에요. 1년 전에 내년 시험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관련을 해가지고 그때 좀 흐릿해 잘 안 보이실 텐데 자 총론의 이론 파트는 최소화하되 5개는 확실히 정리하자라고 되어 있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의 착오, 위헌방위, 원자행위, 위전착, 공범의 종속성 요거를 정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뭐예요? 요거 다 나왔죠. 사실의 착오, 원자행위, 위전착, 공범의 종속성만 딱 나왔죠. 그래서 제가 그 나름대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뭐 또 올해도 또 어떤 게 새롭게 또 부각될지도 모르겠어요. 부각되는 게 있으면 또 대비를 하면 되는 것이고 해서 최근 들어와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들을 중심으로 보되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알자. 대신에 너무 양을 늘리지는 말자가 항상 제 승진 강의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좀 너무 똑같이 나왔길래 제 잘한 겸 한번 띄워봤고요.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뭐 1번은 주행업종주의니까 사실 뭐 이거는 딱히 제가 뭐 해드릴 거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 국가보안법상 소지를 카페에 글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까지 확대 해석하면 안 되겠죠. 위배될 거니까 틀린 지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면 처벌하는데 이 의사는 환자를 보기는 봤다. 대면은 안 했지만 전화나 화상 등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아예 진찰을 안 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 진찰을 하기는 했죠.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요 전화나 화상 진찰까지도 진료를 안 본 것이기 때문에 처벌하겠다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죄형 조제에 반한다. 그래서 맞겠고. 그다음에 우리 통신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편지로 끼워 넣는 거는 통매음이 될 수 없죠. 통신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 낼 것이고 이거 강조 많이 했또 도로교통법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야지. 도로가 아닌 곳까지 무면허 운전 처벌하면 안 되겠죠. 반하기 때문에 틀린 질문. 그래서 옳은 거 여기 2개입니까? 이렇게 이제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의 종류. 자, 범죄의 종류도 강조 많이 했죠. 공무서 부정행사죄, 추상적 위헌범인 건 너무 많이 했고. 이건 제 생각인데 작년부터 중죄에 꽂힌 분이 계세요. 중죄에 꽂힌 분이 계셔가지고 어떤 교수님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작년에 검찰직에서도 중유기죄가 나왔고 사실 원래 우리 중자에 원래 이제 잘 나오던 거는 중체포 강금죄인데 난데없이 중유기죄가 나오더니 난데없이 이제 중손괴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괴를 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죠.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표현 있잖아요. 구체적 위험범. 해석상 당연히 구체적 위험범이긴 한데 뭐 제가 못 찾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판례를 찾아본 적은 없어요. 그냥 본문을 해석하면 당연히 이런 것이지. 근데 이제 판례가 제가 못 찾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런 해석에 대한 문장을 정답 지문으로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답 지문으로 주기는 솔직히 좀 어려워. 좀 다투려면 다퉈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정답 이제 맞는 질문이고 이제 명확히 틀린 질문이 있죠.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어. 강제추행죄, 자수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수번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전변 형태로 범할 수 있으니까 너무 옳지 않은 게 3번이야. 너무 3번이 너무 틀린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업 때 뭐래요? 자수범 두 가지만 외우라고 위증죄하고 부수법상 허위신고죄 두 개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이제 공직방 추상적 위헌범. 특히 사실 이제 폭행협박이죠. 폭행협박에 의한 공직방이 추상적 위헌범인데 조금 설명이 불친절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너무 옳지 않은 게 있으니까 그러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작위범 나왔네요. 부작위범. 부작용의 공동정범은 성립 가능한데 공통된 자기 의무가 있는 경우 가능할 것이고 내가 운영한 사이트에 음란만화 올라왔으면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 신의 측상 자기 의무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비를 지급할 의사도 없는데 이걸 숨기고 속여서 받아오는 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거고 사실 제가 4번은 콕 집어 소화한 적이 없는데 요건 다 너무 많이 했던 질문들입니다. 너무 맞는 질문들이고 옳지 않은 건 4번밖에 없다. 물론 아파트를 판매하는 매도인 측의 대표이사가 옛날에 이렇게 분양 업무 치다가 장난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 사실 매수인 입장에서 저 매도인하고 거래하는 게 좀 꺼려지죠. 저는 분양 업무를 하다가 사기친 적이 있어가지고 구속된 적이 있고 형사 받은 적이 있다고? 저랑 거래하면 좀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매수인의 아파트 소유권 취득과는 딱히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물론 이제 사기친 사람이어도 땅 팔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아파트 팔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물론 찝찝하기는 하지만 이걸 다 뭐 할 필요는 없다. 고지야. 뭐 부동산 거래하는데 저 과거에 처벌된 적 있어요. 라는 것까지는 굳이 뭐 할 필요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 해서 고지 의무가 없다. 없다 해서 옳지 않은 건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 가중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어 쌤 1번에 답 나오면 찍고 넘어가야 돼요? 다 봐야 돼요? 항상 얘기하죠. 좀 봐야지. 문장의 구성상 그러니까 우리 뒤쪽이 37번인가?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37번에 1번이 이게 출제자의 의도가 좀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이게 맞는 걸로 낸 거야? 틀린 걸로 낸 거야? 애매한 거는 좀 봐야 됩니다. 1번이 딱 같아도. 근데 이거는 1번 답 너무 명확해. 우리 결과적 가중범에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죄수 문제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의의 중한 결과가 더 중하면 양죄가 상경인 거. 대표적인 게 강도 살인죄, 현주 건조 방화치 사사죄 이게 더 중하기 때문에 양죄는 뭐예요? 상경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한다. 이거는 너무 명확히 틀렸습니다. 너무 명확히 틀렸기 때문에 4번에 1번은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서 밑에 볼 필요도 없어.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본다면 물론 이제 요 조문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 이런 거 외우기 안 시켜요.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 미수와 열라고 한 적 있어? 없어. 예비죄 열라고 물론 예비죄 일부 뭐 강제추행죄 같은 거 따라 외울 건 있습니다만 막 두 문제 다 안 외운다고 이런 것도 제가 굳이 외우기 안 시켜 이런 걸 선뜻 정답 지문으로 잘 못 준다고 이거 논쟁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결과적 가중범인데 미수범 처벌 규정은 있다. 처벌이라고 쓰면 좀 애매해. 처벌 쓰면 애매하고 자 미수범 처벌 규정은 있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운데 이걸 강조해서 물어보고 싶은 문제가 있고 그냥 이렇게 처벌 규정이 있는 걸 물어보는 판례가 지문이 있고 이거는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처벌 규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달리는 차에서 못 뛰어내리게 막았다. 인간관계와 인간관계 인정을 해가지고 감금치사가 될 거고요. 뭐 이거 뭐 생리적 기능 훼손사람 뭐 굳이 뭐 제가 해서 상해 인정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자 봅시다. 이제 인과관계 우리 5번도 수업 때 많이 했던 거죠. 수업 때 임차인 네가 휴즈 포크 네 거 떼가는 거 오케이. 떼가는 건 오케이인데 그럼 뭐야 원래 있던 거 열어놔야죠. 원래 있던 거를 다시 달아놔야지.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제거해서 가스 나는 거 인과관계 인정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도로를 주차한 점에 미등, 첩보 등을 켜놓지 않는 것이 도급부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가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특히 이렇게 좀 도로 같은데 어두운데 불을 좀 켜놓으면 운전할 때 저기 차 있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불을 켜놓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예요? 켜놓지 않은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번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 불을 켜놓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 발견해서 사고 났다. 요런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모를까. 이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맞겠고요. 이거는 지웠어는 안 지워놨네. 최신 판례인데 그 제가 재판 때 강조 많이 해드렸죠. 재판 때 강조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거 조정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매번 인과관계를 사기죄를 인정을 해버리면 소송 때 내가 뭔가 주장을 못해. 소송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선뜻 내가 뭔가 소송 때 주장한 거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함부로 사기죄를 인정하지는 마라. 그래서 이제 여기 주된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했다. 이것만 가지고 인정할 수 없다. 뒤에 또 한 번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맞겠고. 이거 이제 우리 4번은 제가 우리 불비판에도 있는 불편에 그대로 있는 거죠. 11세랑 누구를 비교해야 돼? 조수를 비교해야 돼요. 11세 어린애는 뭔 사고 칠지 몰라. 사고 칠지 모르기 때문에 옆에 열쇠를 꽂고 내리면 안 됩니다. 사고 나면 인과관계 인정. 반면 다 큰 조수는 멀쩡한 남의 차를 운전할 리는 없기 때문에 조수는 인과관계 부정. 이건 많이 했던 거니까 옳지 않는 거 4번이 될 거고. 4번에 고의의 인식 대상 관련을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제가 사실 아까 전에 제가 5가지 학설했잖아요. 5가지 학설에 제가 요즘 좀 추가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고의거든요. 최근에 이제 고의가 좀 시험대가 잘 나와요. 고의에서 그 용인설, 가능성설.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제가 요즘 추가를 할까 말까 좀 더 보고 있으니 한참 나오는데 요즘 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최근에 고의가 좀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고의가 잘 나와가지고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뭐 제가 범죄 체결론 쪽 할 때 딱 하나예요. 뭐 딱 하나 하냐면 뭐 합니까? 우리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 구역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거 제가 설명하려고 비워놓은 거야. 물건의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에서 고의는 뭐라고? 이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를 인식하는 거지. 요렇게 범죄가 다 성립한 다음에 그 위에 소추 조건, 처벌 조건 이런 것들은 고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촉탁 승낙 살인죄에서 촉탁이라는 걸 알고 해야 촉탁 승낙 살인죄가 될 거고 휴대하는 거 상대방은 몰라더라도 나는 알아야 되고 남의 물건 다 뭡니까? 다 구속 요건이지만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이 있다라는 거는 이게 객관적 처벌 조건에 불과한 거죠. 따라서 요거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정리하는 거. 요것도 이제 많이 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고요. 넘어가 봅시다. 사실의 착오. 이건 뭐 이제 뭐 너무 많이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 어떻게 풀라고 했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추상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근데 어차피 추상적 부합설은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 구체적 부합설하고 법정적 부합설인데 이거는 뭐라고? 너무 내 생각과 실제 발생한 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예요? 미수와 과실의 경합범이고 이거는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고의, 기수범이고 결국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여기라고 했죠. 이 방법의 착오에서 구사 중에 방법의 착오에서 여기는 미수와 과실의 경합범. 이거는 고의 기수범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뭐다? 여기 이제 뭐야? 이거 찾는 문제야. 이거를 빨리 찾으면 됩니다. 빨리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빗나갔대. 죽이려고 했고 죽었는데 빗나갔대요. 방법을 착오니까 서로 결론이 다르겠네. 요거 다를 거고. 그다음에 살해하려고 했는데 물 먹고 죽었대요. 추상적 사실 착오는 너무 차이가 크죠. 둘이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 요거 다를 거고요. 훔치려고 했는데 훔쳤는데 A 건 줄 알았는데 B 거였대. 객체의 착오니까 결론이 동일하겠네. 상해를 하려고 던졌으나 빗나갔대요. B가 맞았대요. 방법을 착오니까 요렇게 해서 빨리
30초 타고 넘어가셔야지. 그러면 결론이 다른 거니까 요거랑 요거니까 요거 되겠네. 요거 되겠네. 이렇게 후딱 풀고 이제 혼자 집에서 천천히 그림 그리면 다 풀 수 있죠.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제가 막 편집을 하다 말았네. 제가 지금 막 작업을 좀 하다가 판례 번호입니다. 판례 번호.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데 여러분 이것도 1초 컷 해야 돼요. 이거 최판이거든. 음. 제가 막 편집을 하다가 막 편집 과정이 있는데 막 믿고 막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이제 최판이거든. 요거 제가 많이 했죠. 그 수업 도 어떻게 했어? 제가 또 우리 승진 무료 강의 때 드렸죠. 승진 무료 강의 때도 제가 뭐예요? 항상 남의 땅 위에 을이 권한을 없이 수목을 심은 거는 갑고 농작물을 심은 거는 을거. 근데 권한을 가지고 심었으면은 이게 수목이어도 심은 사람 권한을 가지고 심었으니까 을거. 그래서 이제 뭐예요? 갑이 매수 전 실제했던 수목을 그 전 소유자한테 승낙을 얻고 심었으면 누구 거? 갑 거니까 이거를 절단해도 뭐가 안 된다? 손괴가 안 된다. 옳지 않은 건 1번. 이거 1초 컷 해야 돼요. 이거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2번은 기출이 많이 했던 거죠. 그 가폭법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는데 피해자한테 한 번만 얘기 좀 해줘 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꼴 보기 싫은데 왜 자꾸 연락하는 거야? 뭔데? 라고 해서 연락을 허락한 거는 아니다. 연락을 허락한 건 아니다. 카메라 여기 있지. 죄송합니다. 여기 보고 있었네. 자, 그 제가 OT 영상도 여기 못 찍고 있던데 여기 봐야겠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설령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 양현일이 승낙을 했다라도 뭐라고 볼 수 없다.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맞겠고 다툼이 있대요. 다툼이 있으니까 분쟁 중이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 승낙하지 않았겠죠. 승낙이라고 볼 수 없었겠죠. 처벌이 될 거고 4번을 참 여러분 이거 제가 15년 전에 15년 전 아니죠. 그러네. 한 10년 됐네요. 저 나이 많이 먹었네. 제가 10년 전에 변시 볼 때 그때 봤던 판례인데 지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할 때 원래는 뭐예요? 공사를 하기로 했으면 물건을 부셔야지. 집을 부셔야 되는데 공사하기로 했는데 공사 중단이 되고 나가라고 했대요. 나가라고 했으면 부수면 안 되지. 나가라고 했는데도 유리창 손괴했을 때는 동의를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조각이 되지 않고 손괴죄가 된다. 옳지 않은 건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안 해드린 판례인데, 뭐, 1번 워낙 명확하니까 답고르기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9번을 제가 모고 때도 많이 내드렸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승진해서 막 바로 나올 줄은 사실 잘 몰랐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그럼 이거 최판이죠. 이거는 최판이고, 이거는 최판이고. 재판이고 우리가 이제 정당행위 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하는 것은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고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판례가 보고 정하는 건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보충성, 뭡니까? 긴급성, 보충성. 긴급성, 보충성. 이게 있는데 목적과 수단은 뭐에서 행위의 측면에서 좀 색깔이 흐릿하네요. 자, 다시 목적과 수단은 행위의 측면에서 법익은 결과의 측면에서 고려하고 긴급성과 보충성은 행위의 상당성 이게 여기 아니 죄송합니다. 이 긴급성 보충성은 이 수단의 상당성을 참고할 때 같이 고려한다. 같이 고려하고 독립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런 판례에 정치한 법리라고 좀 해야 될까요? 자,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판례 결론만 본다고 판결 요지만 본다고 될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긴급성과 보충성은 이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 요소고 독립성 요건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물론 재생된 판례긴 합니다만 쪽으로 작년 최신 판례. 야, 개 식용도 금지가 됐는데 닭도 먹지 마. 닭집을 틀어막았다. 그래서 닭의 운송 업무를 방해했다. 목적은
뭐 그럴듯해요. 야 그래도 뭐 야 개를 먹지 말자, 닭도 먹지 말자.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틀어막는 거는 좀 과하죠.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 맞겠고. 그래서 이제 3번. 이 보호법익과 침해이익은 뭐예요? 결과의 측면이 아니라 행위의 측면이요. 이 법익의 균형성은 뭐예요? 결과의 측면이야. 결과의 측면이기 때문에 틀린 질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다 내드렸어. 심지어 제가 무료 모고 때 내드렸어. 똑같이. 제가 무료 모고 똑같이 내드렸죠. 아마 많이 도움 됐을 겁니다. 이런 건 개인적으로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한 학설 문제 내는 것보다 정확하게 판례 문제 내는 게 훨씬 깔끔하다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에 4번에 이 보충성이라고 하는 게 일체의 다른선이 없는 경우를 말해버리면은 너무 성립하기가 어려워요. 이 정당행위가 있는 애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체의 다른수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실효성 있는 다른수단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 정도가 보충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원자행위 나왔습니다. 또 원자행위는 나올 법하죠. 항상 우리 원자행위 어떻게 풀어야 돼요? 원인 설정 행위. 근데 이제 좀 그런 건 있어. 원인 설정 행위가 있고 이제 범죄 행위 시가 있고 원인 설정 행위가 있고 보통 이때 뭐가 있어요? 이때 책임 능력이 있고 이때 책임 능력이 없는데 이때부터 실행의 착수로 보는 견해가 있고 이때부터 실행의 착수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때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를 지킨다 일치설. 야 이때는 책임이 없는데 이때 범죄했다 이때만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예외로 보자 예외설.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예요? 요거 설정 자체가 처벌의 근거가 있고 요거는 요렇게 서로 불가분적 관련성이 처벌의 근거가 있고 근데 이제 학설명이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요렇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일치설은 뭐다? 이 구속요건 구속요건 모델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간접정범 유사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야 이때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이 없는 상태의 자를 도구로 이용한다라고 해가지고 간접정범 유사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자 원자행위 관련을 해가지고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 일치설에 따르면 실행의 착수를 땡겨버려가지고 원인 설정의 시부터 실착 인정된다. 맞겠고요. 불가분적 연관성에서 찾는 견해는 예외설입니다. 예외설은 간접정범과 유상견을 보는 건 일치설이죠. 일치설과 비교를 했을 때 예외설은 이때 실행의 착수니까 일치설보다는 실착이 늦어지겠죠. 맞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정범 유사설은 일치설인데 일치설은 뭐라고? 아니 술을 먹는 게 폭행이야. 이미 술을 먹을 때부터 음주운전의 실행에 착수했어. 구속요건의 정연성이 언제 깨지기 때문에 본연적 기능을 침해합니다. 틀린 질문. 그다음에 이제 과실의 원자행위 인정된다. 그래서 옳지 않는 건 4번, 3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고요. 그다음 이제 11번 위전착 포로 보세요. 아까 제가 1년 전에 해드렸던 사실의 착오, 방금 원자행위, 그다음에 뭐예요? 위전착 나오는 거죠. 일단 공범 정도 또 나올 거고 해서 위전착 보시면 근데 쉽게 나왔어. 이제 뭐 제가 뭐 굳이 지금 제가 위전착도 빨리 푸는 법 다 수업 때 해드리죠. 너무 쉽게 나와서 이거는 지금 엄격 책임설하고 법효과 지금 두 개가 안 났기 때문에 문제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원자행위를 법률의 착오하고 똑같이 보는 거는 자 책임의 고의의 위법성 인식을 고의하고는 구분된 독재적 책임 요소로 보는 게 책임설이고 책임설에 따르면 위전착은
법률적하고 똑같이 보기 때문에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생의식이 없으면 책임이 도각될 수 있다. 엄격 책임설을 맞겠고요.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구속요건적 고의는 인정이 되지만 책임 고의가 조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 과실범의 문제가 될 뿐이다. 이게 이제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 특히 여러분 요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뭐 자, 여러분 보세요. 회피 가능했대.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사고였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강도가 아니라 손님인 거를 알 수 있었어. 과실이 있으니까 처벌되냐? 요거 보셔야 돼. 이게 여러분 만약에 상해로 출제가 됐으면요. 법역과 제한적 책임에 따르면 뭐가 됩니까? 과실치상이 됩니다. 무죄는 아니에요. 근데 폭행이잖아. 폭행은 뭐예요? 과실이 있어도 뭐야? 과실폭행인데 과실폭행은 우리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처벌이 안 된다. 이게 만약에 상해로 나왔으면 과실치상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맞겠고 그다음에 이제 위전착의 문제고 엄격 책임설은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예요? 아까 지금 뭐예요? 책임이 교정된 건 뭐예요? 우리 고의는 지우지 말자. 고의는 인정이 되더라. 더 구속 요건상 고의는 다 인정이 되지만 책임이 조각돼서 상해죄가 안 된다. 맞겠고요. 근데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의 위전착 같은 경우에 뭐라고? 책임이 없어질 뿐이야. 책임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구속요건의 해당성, 위법성까지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최소 제한적 종속 형식에 따르면 얼마든지 뭡니까? 교사범 성립 가능하겠죠. 성립 가능하겠죠. 따라서 교사가 안 된다.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건 옳지 않은 건 4번이겠네. 4번이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실행의 착수는 암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또 다 엄청 많이 했던 거네요. 유사강간죄는 폭행협박에 의해서 실제로 피해자의 한 거가 불가능 곤란까지 필요 없죠. 바로 이거 1조건 필요 없다. 그래서 폭행협박만 하면 요것만 하면 바로 뭐죠? 바로 실행의 착수지. 이것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의 한 거가 곤란하게 지표로까지는 없다. 그다음에 땡겨봤다 실착 부정이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도 불비판에 그대로 있죠. 이것도 이제 불비판 제가 항상 요거랑 항상 그 하나 더 3개 촬영 중에 걸렸다. 이미 기수 항상 3개 뭐라고? 땡겨봤다 아직 촬영 안 했다. 실착으로 볼 수 없다. 근데 휴대폰에 치마 밑이나 화장실부터 들이밀었다. 요거는 실행의 착수 인정. 촬영 중에 걸려서 영구 저장이 안 돼도 이미 기수. 이게 3개 항상 동시에 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3번도 뭐랑 비교해서 가압류랑 비교해서 가압류는 실행의 착수 부정, 압류는 실행의 착수 긍정. 실행의 착수 긍정 2개 항상 비교해서 보라고 했죠. 이것도 해서 옳지 않은 건 1번. 좀 쉽게 출제가 됐고요. 중지미수. 내가 통장 위조해서 은행 가면 걸리겠지. 위조한 거 당연히 중지미수 아니고 장애미수가 될 거고요. 합동해서 강간하려고 했는데 이미 뭐예요? 을이 강간을 해버리면 이미 기수죠. 이미 기수니까 갑이 이를 중지해서 중지미수 될 수가 없다. 이미 기수가 돼버렸다. 답 너무 쉽구나. 3번에 불나서 겁나 섞었다. 장애미수. 이거 중지미수 아닙니다. 중기미수 뭐밖에 없다고?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이 정도만 막아야 된다.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정도만 장애미수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카메라가 이게 좀 뭔가 위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봅시다. 네 보시면 중지미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나만 범행을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범행까지 멈추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문처럼 자 갑이 같이 범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에게 알려서
을을 함께 체포했다. 그러면 이제 갑은 뭐가 되고 갑은 중지미수가 되고 배신당한 을은 뭐가 되고 배신당한 장애미수가 되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거니까 옳지 않은 건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14번 좀 봅시다. 14번. 어떤 식으로든 범죄에 기여했으면 모두 정범이다. 단일 정범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는 옳은 설명이야. 요거 두 개는 옳은 설명이야. 정범과 공범을 구분하지 말고 어떤 식이든 개입했으면 다 정범이다. 단일 정범 체계, 확장적 정범 개념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형법은 그렇지 않죠. 우리 형법은 정범과 공범을 구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범 종속 성성 동선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번 지문에 집합범이네요. 의사반응이 일치한 집합범. 특히 최근에 뭐 했습니까? 특히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수계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가 다 뭐예요? 형량이 다르죠. 그래서 동일한 형량이 아니니까 틀린 질문을 낼 것이고요. 자, 3번의 필요적 공범은 범행에 상대방의 존재가 필요할 뿐인 거지 꼭 양쪽이 다 범죄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범죄가 돼야 된다. 틀린 질문 될 것이고요. 4번은 뭐 너무 많이 나왔지. 뭐 틀리면 안 돼. 뭐라고? 범죄 수익 은닉. 여러분, 범죄 수익 은닉은 뭐야? 된 것 같아요. 범죄 수익 은닉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 요건상으로는 뭐라고? 혼자 할 수 있다고.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안 돼? 대항범이 안 돼. 그래서 구성 요건 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다. 이런 뭐 아니야? 대항범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대항범처럼 실행됐어도 대마를 팔면서 매수인으로부터 범죄 수익금을 은닉받아서 이걸 실현시키는 과정은 대항범처럼 실행이 됐으나 구성요건 상으로는 뭐예요? 은닉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범 안 된다. 그래서 뭐 너무 옳은 게 4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몰라도 명확하게 4번을 다 고를 수 있는 게 되겠고요. 상태 안 좋은데.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당겨와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되네. 뭐가 문제일까요? 촬영자분 보고 계시면 좀 올려주세요. 관계자분 좀 올려주세요. 이건 되는데. 촬영자분 직원 좀 올려주세요. 안 돼. 안 돼. 지금 목통인 것 같은데요? 그죠? 11페이지. 11페이지.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우리 잘 편집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15번 좀 봅시다. 15번에 옳은 것은 여러분 이제 뭐 기억 같은 거 많이 나왔어요. 실행의 착수 전 이탈이 중요하죠. 실행의 착수 전 이탈은 허용이 되고요. 그 이탈은 명시될 필요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고. 자, 니은. 여러분 니은 같은 게 뭐라고? 요즘 시험의 특징이니까 넘어가면 안 돼. 이제 뭐 이 판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교량, 성수대교 붕괴, 과실범,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한다. 이거 누구나 알거든. 판례 입장에 따르면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할 수 있다. 이거 누구나 안다고. 누구나 안다고. 근데 적어도 뭐야? 과실이 교량 붕괴의 원인까지는 돼야죠. 원인이 됐으면 각 과실이 원인했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될 텐데 이쪽도 뭐라고? 교량 붕괴의 원인도 안 됐대요. 교량 붕괴의 원인도 안 됐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안 되겠다. 안 되겠죠. 따라서 공동체계에 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면할 수 있어야 면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이거 아니까 빨리 풀어야지 틀릴 수 있다. 조심하자. 이런 거 읽어보고 푸셔야 된다. 읽어보고. 이거에 너무 하시면 고득점은 좀 어렵습니다. 고득점은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난 이렇게만 공부해 왔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불확실하다. 독립행위의 경우 동시범은 양쪽이 다 독립행위를 한 건 명확히 하죠. 어느 한쪽이 가해행위 자체가 불확실하다면 동시범이 안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포괄일제 중간에 끼어들었다. 끼어드는 건 가능하죠. 다만 뭐예요? 가담한 이후부터 해서 그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가담한 이후부터만 해서 이전은 범죄가 안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모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죠. 사전에 꼭 할 필요 없고 순차적 암묵 공모가 가능하고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즉석으로 공모도 가능하고 다만 뭐는 안 되고 편면적 공모는 안 되고 해서 이제 이 공모라고 하는 건 딱 정해진 방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학투하면 되고 꼭 미리 어떤 모의 과정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옳은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16번 아까 또 알죠? 공범의 종속성 어떻게 탁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까 지금 이제 우리 단일 정범 체계가 있고 정범과 공범을 구분하는 견해가 있고 그리고 이 정범과 공범을 구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 형법은 이걸 취하고 있으니까 독립하는 것이냐 공범은 정범에 종속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범은 정범에 독립하는 것이냐 견해 대립이 있고요. 우리 판례는 여기죠. 판례는 또 이런다. 판례는 공범 종속 성설의 입장이죠. 판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얘기는 제가 했어요. 이제 이따가 논란이 많은 올해 시험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는 했어요. 이 수업을 할 때 공범이라는 의미를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제가 수업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공범은 어떤 공범을 말해요? 협의의 공범을 말해요. 교사범과 종범이 정범과의 관계에서 어떡하냐 그런 의미에서의 공범이에요. 근데 그냥 공범한다. 여러분 공동정범은 공범이 아니야. 공동정범도 공범이야. 근데 이 공범이란 말이 어느 맥락에서 쓰이는 가를 보기는 봐야 됩니다. 왜냐면 공범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의 공범은 협의의 공범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 이제 공범 종속도 취하고 있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리고 예비죄의 방조는 안 되죠. 근데 예비 단계에서 방조를 했고 뭘 전제로 실행에 착수 전에 방조했으나 정범이 뭘 한다면 실행에 착수한다면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는 걸 조건으로 예비 단계 방조도 인정은 될 수 있죠. 그래서 맞겠고요. 공범 종속성 설에 따르면 효과 없는 교사, 실패한 교사는 뭐예요?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범이 없는 걸 말합니다. 정범이 없으면 공범 종속성설에 따르면 정범이 없으면 뭐가 안 돼야 돼? 공범이 안 돼야 돼. 근데 처벌 규정을 두는 거는 이상하게 되죠. 이상하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옳지 않은 건 3번이 될 것이고 극단적 종속 형식에 따르면 책임까지 이제 여기
이 공범 종속성살이 판례의 입장이고 이게 판례의 입장이니까 뭐예요? 종속성의 정도를 볼 수밖에 없는데 종속성의 정도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정범이 구성성성 위법성 책임까지는 있어야 뭐가 된다? 공범이 가능한 이게 극단적 종속형식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죠. 책임이 없는 자를 교사하면 뭐가 안 돼요? 공범이 안 돼요. 공범이 안 되기 때문에 간접 정범이 될 뿐이다. 맞겠죠? 맞겠죠?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거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근데 약간 팀에 학원 관계자분이 왔다 갔어. 자, 그래서 배웠습니다. 좀 하고 고정을 시키고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범과 신분 봅시다. 자, 이제 우리 모해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모해 목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실 모해 목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죠. 근데 어쨌든 뭐야? 어쨌든 판례는 신분으로 봐. 판례는 신분으로 보기 때문에 신분 때문에 향해 경륜하는 거 맞겠고요. 맞겠고요. 이번에 늘 얘기하죠. 비신분자가 신분자 장담했을 때 성립은 중하게 처벌은 약하게. 성립은 신분범인 업무상 배임자가 되지만 처벌은 단순 배임죄로 됐겠죠. 맞겠고 맞겠고. 신분이 없는 신분 형의 경중이 있을 때 신분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고려하면 뭐예요? 31조 1항이 선서에 의해서 1조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신분이 있는 자는 신분이 있는 대로 중하게, 신분이 없는 자는 신분이 없는 대로 약하게 해서 신분 있는 교사범은 신분이 있는 교사범으로 신분이 없는 정범은 없는 데서 동일한 형이 아니죠. 서로 다르게 원래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더 중하게 처벌될 것이기 때문에 3번 틀렸겠네. 못했겠네. 틀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보조공무원은 허공의 간접 정범이 될 수 있고요. 여기로 많이 했었죠. 일반 사인인 경우, 보조공무원인 경우 사인은 허공의 간접 정범이 안 되고 보조공무원은 간접 정범이 되는데 둘이 같이 하면 신분이 연대가 되니까 공범되고 그래서 보조공무원이 했을 때는 허공의 간접 정범이 되고요. 여기서 공무한 자는 일반 신분이 없는 일반 개인이어도 간접적 공무원이 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우리 엄청 많이 했던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18번에 죄수 관련. 이것도 그냥 불비판에 이게 똑같이 그냥 제가 이거를 그냥 거의 그대로 박아놨어요. 그냥 그대로 박아놨던 건데 다 올라가는구나. 자, 술 먹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사고가 난 순간 뭐예요? 특가법상 위험운전 743,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여기서 이미 범죄 끝. 요거 서로 별개. 어떻게 보여요? 서로 실경. 여기서 사고 났는데 자동차를 박으면서 사람도 다치게 했다. 자동차를 받게 하는 건 도교법상 재물손괴죄. 사람 다치게 하는 거는 위험운전 치사상죄. 행위 몇 개? 사고꽝 한 개니까 상경. 요건 맞겠고. 디귿 지문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우리 무면 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일주인 건 맞아요. 이거 원칙이죠. 운전 날마다 일치란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참 출제자분들 저는 이런 출제 방향은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고 외운 사람들 틀려라고 내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수업 시간이 어떻게 들어요? 밤 10시에 부산을 출발해서 1월 1일 밤 10시에 1월 2일 새벽 2시에 서울을 도착했다. 근데 얘가 뭐였다? 면허가 없었다. 날마다 일제면 무면허 하나, 둘, 수재죠. 날마다 1월 1일 하나, 1월 2일 하나. 근데 여러분 이거요. 연속된
운전이란 말. 이거 수재로 봐야 돼요? 일제로 봐야 돼요? 이거는 범위의 단위성이니까 일제로 봐야죠. 그러니까 판례가 뭐예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해서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1년의 과정에서 운전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한 날마다 일제야. 이런 경우에는 날이 바뀌어도 수재가 아니라 일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운전한 날마다 일제. 아니라고 봐야죠. 좋은 문제였는데 이 죄수 문제를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고 있냐, 잘 이해하고 풀고 있냐를 물어보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환영하고요. 환영하는 문제고. 이제 보통 이렇게 무면 같은 날 원래 또 같은 날 연속된 무면허도 원래는 일제예요. 같은 날 연속된 무면허 원래는 일제인데 똑같죠. 범위의 단위성이 인정이 돼야 일제인 거지. 범위가 갱신되면 범위 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면 서로 실경, 경합범위라고 봐야겠죠. 맞겠죠. 해서 이렇게 니그타 월요일이 맞겠네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형벌론. 죄송합니다. 죄수론. 우리가 이제 실경인데 우리가 이제 가중주의를 취할 때 중한령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문이 되어 있어요. 조문이. 근데 단기가 없단 말이야. 단기는 조문이 없다. 단기는 그러면 A제하고 B제 중에 이게 장기가 중하면 이거를 2분의 1까지 가중하면 돼. 근데 하하는 이게 중해. 그럼 뭘로 간다고? 중한 하한을 단기로 한다.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사후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은 뭐예요? 사후적 경합범은 동시에 판결이 가능했는데 동시에 판결을 못하는 바람에 어느 하나의 범죄가 뭐다? 어느 하나의 범죄가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 전에 저지른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이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임의적 감면할 수 있는 게 사후적 경합범인데 이건 뭐다? 판결이 확정됐다. 확정 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통상의 불법 방법을 다툴 수 없게 되기 전 상태를 말한다. 즉 판결이 확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얘기잖아. 아직 항소심 법원에 진행 중일 때 다른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이 됐대요. 그러면 이제 뭐요? 아직 여기서 금고 이상이 확정이 돼버렸는데 아직 나는 뭐 하고 있어? 재판 중이야. 재판 중이면 뭐예요?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로서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형을 고려한다. 해서 같은 얘기 될 거고, 근데 뭐 헷갈릴 수 있죠. 좀 낯선데? 근데 이거 완전 기출 아닙니까? 완전 유명한 기출이죠. 그래서 이건 항상 구조가 어떻게 돼요? 이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보고도 쓸 수 있어. 안 보고도. 이거 너무 많이 나왔어. 틀리시면 안 돼요. A 범죄가 확정, B 범죄를 범했다. 근데 A 범죄가 재심에 들어간다. 그리고 A 범죄가 여기서 금고 이상이 확정됐다. 그리고 여기서 B 범죄를 판결하려고 한다.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 전에 범한 범죄니까 사후적 경합범이냐? 아니라고 했죠. 왜? 요거를 할 때 애초에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동시에 판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동시에 판결이 안 되면 뭐가 안 된다? 사후적 경합범이 안 된다. 라고 제가 사후적 경합범 헷갈리시면 요것만 기억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제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요거 두 개는 사후적 경합범이 안 되니까 임의적감이 안 된다. 요거 이제 본 수업 때 워낙 상세히 드리기 때문에 그걸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번 보시면 요것도 참 우리 강조를 많이 했던 판례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 요거 두 개도 같은 얘기죠. 요거 두 개도 물건을 형법상 몰수가 가능하고 몰수가 안 되면 추징도 안 되고 웹사이트 매각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대가도 뭐가 안 되고 추징도 안 되니까 틀린 질문 될 것이고요. 내가 아직 범죄에 실현하지 못했어. 범죄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앞으로 범죄에 써야지
라는 거는 범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몰수가 안 되고 도박 장소 개설죄는 간접적으로 얻은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내가 뭐예요? 도박 어디 있어? 내가 직접 도박한 거 도박 장소를 개설하는 범죄하고 내가 직접 도박하는 건 서로 별개죠. 그래서 내가 도박 장소를 개설하는 것과 내가 도박에 참여한 건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도박 장소를 개설한 이유로 볼 수 없고 근데 답이 너무 쉬워. 답이 4번. 이건 이제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 휴대폰을 통해서 피해자를 불법 촬영했다. 동영상 파일, 불법 촬영한 동영상 파일은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물건이 아니라고 몰수를 안 할 수도 없어. 이거 뭐예요? 이 파일을 몰수하기 전에 뭐 할 수 있고 휴대폰, 파일이 저장된 휴대폰은 물건이니까 이걸 몰수할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 뭐예요? 동영상만 몰수하는 것도 가능은 하고요. 옳은 건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부터 좀 한 10분만 쉬었다 찍겠습니다.